자, 이제 여기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51페이지죠? 15번. 공유 수면 매립지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원래 우리 공유 수면은요, 바다, 호수, 강을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다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유 수면을 매립했을 때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때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말한다. 그래서 네 개를 말하고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매립 목적이 농지약본데 이웃 용도 지역 전부가 다 농림 지역이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그냥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죠.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한다? 틀렸네. 2번이. 예. 3번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르다. 매립지가 뭐가 될 줄 모르니까 원칙대로 가서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되고요. 또 매립 구역이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어도 매립지가 무슨 지역 될 거라고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어. 알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원칙대로 시간이 걸려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5번 용도 지역 매립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과 이웃하고 있을 때 역시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오로지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 전부가 동일할 때만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그냥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된다. 예. 거기까지 기억하시는 거죠. 예. 자, 16번부터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계속 매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용도 지역에서는요. 용도 지역에 시험 나오는 지문 용도 지역은 일단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용도 지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1번에 있었거든요. 세 번째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를 계급 순으로 쓰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그런데 요 대도시시장을 계속 틀리게 내. 시장군수라고. 시장군수 이름 틀린다고요. 왜? 시장 중에서 50만 이상인 대도시시장만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군수는 또 절대 안 돼.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기 손으로 이거 계속 써봐. 시장군수 쓰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앞에 자기가 힘들게 외웠던 걸 다 맞게 써줘요.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끝에 틀렸네. 그렇죠? 대도시 시장. 예. 그래서 앞부분을 왔다가 맞게 다 써주니까 막 너무나 부드럽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마지막에서 긴장이 풀려가지고 틀려요. 예. 그다음 우리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지정 효과가 나옵니다. 지정 효과. 지정 효과는 행위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요. 자, 행위 제한 세 가지. 건축 제한.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하고요.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 그래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요 세 개 행위자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 건축제한, 자 우리 건축제한은 원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고요. 예외가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특별 규정 우선 적용한다. 하는 거죠. 예.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건폐율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건폐는 얼마인가? 4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건폐율 또 나오는 게 3종 일반 주거지역. 자, 우리 3종 일반 주거지의 건폐율 얼마예요? 5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적률, 생산 녹지 지역의 용적률 얼마예요? 이거 100%입니다. 80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용도 지역에서요. 자, 16번 문제, 52페이지 16번 문제 보시면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 지역은 쫙 봤더니 준주거가 얼마인가 건폐율이 70, 567에 9878, 72번 다 외웠다.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요 80, 근린상업은 건폐율이 70, 전용공업, 자 공업지역은 건폐율이 다 70이죠. 예. 3종 일반 주거지역 50. 그러면 가장 큰 게 어딘가? 일반 상업지역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대신 외워줄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러워, 그렇죠? 외워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다 외웠던 때가 한 5월 달쯤인데 이제 그동안 더 어려운 거 공부하다 보니 이제는 기초가 흔들려요. 정작 기초가 흔들립니다. 건폐율 용적률 한번 외워주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 계속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17번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몇 번인가 정답? 생산 녹지가 건폐율은 20%, 녹지 지역은 다 건폐율이 20이에요. 그래서 녹관 농자 개발 안 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건폐율 20%고 딱 하나의 예외 계획관리만 40%예요. 예.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 70, 유통상업 건폐율 80, 정답 5번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주셔야지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예. 18번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19번 문제 보시면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하여도 일반 음식점을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자, 우리 일반 음식점은요. 우리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종 근생이 나와요. 자, 이종 근생에 나오는데 건축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공부한 게 있어요. 전용 주거 지역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하나만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종교 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 기억나십니까? 전용 주거 1종이든 2종이든 전용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2종 근생은 하나다. 종교 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 그러면 일반 음식점은 2종 근생이니까 전용 주거 지역에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1번이겠네. 그렇죠? 예. 뭐 거저 맞히라는 문제 같았는데. 예. 1번이네. 예. 1번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저 맞히라고 내는 문제인데 시험 문제 받았을 때 평소에 연습을 다 해놨거든요. 연습을 바로바로 맞춰요. 안 틀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 제안 제가 계속 필기해주고 6개 있지 않습니까? 6개. 기억나세요? 자, 건축 제안 필기해드린 거.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단독 주택을 못 짓고 물론 공동주택도 못 짓는 곳이다. 우리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개발 안 된 녹관 농자,
그다음 용도 지역 뜻 자체가 아파트를 못 짓는 데가 있었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아파트 못 짓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못 짓는 곳,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아파트도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아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요 위락시설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어디에만 지을 수 있는가?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개발 안 된 곳에 녹간농자에만 지을 수 있는 게 있죠. 묘지 관련 시설은 녹간농자에만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요 문제 풀 때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전용 주거 지역에는 이종 근생을 원래 못 짓게 하는데 종교의 자유 때문에 유일하게 종교 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의 이종 근생만 전용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이종 근생은요 전용 주거 지역에 못 지어. 대표적으로 뭐 독서실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예, 뭐 사진관이라든가 예, 동물병원도 이종 근생이 다 못 지어요. 예. 하여튼 이종 근생은 하나 빼고는 다 전용 주거 지역에 못 짓는다. 예. 20번 용도 지역의 세분종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여기 어디야? 편리한 주거 환경 일반 주거 지역이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자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딱 봤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자 이거는요 이 표를 외워서 맞힌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표를요. 문제 내시는 교수님도 알아. 이 용도 지역표 자 더 웃긴 게 자 편리한 주거 환경이니까 일반 주거 지역이죠. 3개나 있어. 예? 일반 주거 1종, 2종, 3종. 그러니까 1, 2, 3종을 다 통틀어서도 지을 수 없는 걸 찾으라는 것은 도무지 표를 몇 개를 외우라는 얘기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양수장 같은 거는요. 이거는 일종 근생이죠. 예. 단독주택. 자, 우리 단독주택 못 짓는 곳이 두 군데죠.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지요. 그걸 빼고 다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오답을 낸다 그래도 5번을 찍으면 안 되겠지.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오답을 내도 5번 찍으면 안 된다고. 예.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곳은 딱 한 군데죠. 어디요? 자, 초, 중,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데는 전용공업지역만 못 지어. 전용공업지역은 다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의 고등학교 지을 수 있죠. 인간의 탈을 쓰고 3번이나 5번을 찍는다는 것은 선생에 대한 배신이야. 그렇죠? 그다음 양수장 일종 근생이죠. 일종 근생은 예, 당연히 전용 주거 지역에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 주거 지역은 당연히 지을 수 있다. 이제 1번하고 2번 남아 있죠. 그러면 기숙사하고 동물 미용실이 있는데요. 동물 미용실의 소속이 어딘가? 이종 근생이야.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 알아도 1번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다른 걸 설명드리기 위해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거 정답만 내기 위해서는 자,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전용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종교 집회장 500 미만이지만 이것을 일반 주거 지역까지 확대했을 때는요. 동물한테는 적용되지 않아. 동물은 못 들어와. 동물. 예. 그 다음에 단란주점도 안 돼. 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안 되는구나. 이거죠. 예. 노래 연습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1번 동물 미용실하고 기숙사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 기숙사는 더 필요하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찾으란 얘기예요. 예. 절대 그 표를 외워서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 21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 지구를 당연히 신설할 수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은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다. 3번 틀려 있고요.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작년도 이 내용을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작년에. 그렇죠? 예. 1번에 국토부 장관이 용도지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예. 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먼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죠. 예.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아.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4번 지문을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문제 냈던 것은 다음 중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 냈는데 이게 한 문제 냈던 것이 지문 하나 나왔다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예. 5번 방제지구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 방제지구에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맞아요. 왜 5번 지문 냈냐 그러면 이거 28회 작년에 시험 보기 그 전해에 5번 지문이 추가가 됐거든요. 개정돼서. 그러니까 추가된 지문이라서 내가 읽고 갔다만 추가됐다고 나온 거죠. 22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용도 지역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다시 우리 핵심 이제 예상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예상 문제. 지금 넘겨주세요. 자, 뒤에 넘겨서 우리 이제 핵심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68페이지죠? 10번 문제입니다. 예. 문제 바로 밑에 정답하고 해설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정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하고 같은 페이지에 해설하고 정답이 있으면 실력이 잘 늘질 않아. 그래서 정답하고 해설을 뒤에 한참 뒤에 찾기도 힘들게 놨다나. 찾기 힘들게. 우리 책 편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편집이. 그래서 일단 본인이 머리를 쥐어짜서 최소한 한번 찍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정답하고 해설을 찾으라는 거죠. 자, 10번 문제 틀린 거 몇 번인가요? 5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환경 수전 해안 생태의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관광자원의 개발 육성 등을 위해서 관광자원의 개발 육성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5번 지문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의의가 나왔는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의의가 기출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오염시킨 아저씨 있습니다. 문상태 씨. 예, 문상태 씨입니다. 문상태 씨 자수해. 자수하라고 외웠습니다. 자수해 가지고 문화재, 상수원, 생태계, 자연환경, 수자원, 수산자원, 해안 외웠거든요. 예전에 시험에서 토양이 나왔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 목적에 토양 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할 수 있다. X야.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틀리는 게 문화재예요. 문화재 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 근데 문화재하고 자연환경이 관련이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틀렸다고 하고 와서 책을 찾아보니까 문화재 보전에 밑줄 긋고 별표가 돼 있어. 본인이 했던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또 한 가지가 우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요.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이걸 노려서 이 지문을 써놓은 거지. 관광자원. 그래서 5번이 틀려 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요. 한국철도공사한테 저한테 티켓이 왔어요. 철도공사에서 티켓. 예. DMZ 열차 탑승권 이건 거예요. DMZ. 제가 철도공사의 감사자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4년 전인가 철도공사의 이 감사자문위원을 맡아주면은 용역비가 얼마 안 돼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돈 안 주니까. 많이 안 주면 안 하거든. 예.
그런데 철도 프리패스 카드인가를 언급하더라고. 철도 프리패스 카드 줄 것처럼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DMZ 있죠. DMZ 그 열차가 있대요. 그거 탑승권을 2장을 보냈더라고. DMZ. 거기 DMZ 그쪽이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요. 그러면 아니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음식점도 못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고 있죠. 규제가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관광지 주변의 일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데 5번 지문처럼 문제를 내놓게 되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관광지가 나와버리면요. 조심하시고 1번은 도시 지역에 어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일반 산업단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4개 중에 하나로 용도가 지정 안 됐을 때는 어느 지역? 도시 지역입니까? 아니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요. 자, 도시 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도시 지역엔 접도구역이 없다는 거죠. 자, 11번 문제는요.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지역 다 나오니까 충격이야. 아니 세상에 관리 지역에 대해서 5개나 물어보겠는데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관리 지역은 준하여란 말 나오죠. 준하여. 관리 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자, 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가? 자, 특별한 말 없이 취락지구는요. 자연 취락지구를 말해요. 녹관농자. 관리 지역 안에 취락 정비할 당연히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고요.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보전 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X. 선생님 3번이 왜 틀렸습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아무 용도 지역 2개를 뽑아서 A 위에다가 B를 지정하는 거. 이게 사례로 낸다니까요. 예. 틀렸죠? 예. 3번이 정답. 4번 지문을 왜 집어넣는가? 4번은요. 관리 지역과 관련된 지문은 딱 4개밖에 없어요. 법에는. 4개밖에 없다고. 만들게. 5개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이 4번 지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4번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5개 지문 채우기 위해서는요. 대통령령에 이 지문을 가져와야 돼요. 관리 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할 때는요.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이걸 파고 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 그냥 한번 들어놓으면 돼. 왜? 5개 지문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수님께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예. 5번 지문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다. 관리 지역 안에서란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데요. 이 지문은 딱 한 번 빼놓고는 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한 번 틀린 게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그거 한 번만 틀린 거.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으로 냈다고요. 예. 참고로 5번 지문은 주로 4번이나 5번에서 나와요. 계속. 예. 지문은 4번 아니면 5번 지문에 나옵니다. 예. 자, 12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공단지를 보고 바로 찍어주셔야겠네. 그렇죠? 예. 농공단지 1번 정답이고요. 택지개발지구 선생님 택지개발지구는 주로 5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교수님이 그렇게 내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교수님은 습관적으로 이것을 5번 지문에 내요. 예.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도시적 결정고시. 자,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 지역 내용과 같을 때는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데 지정이 결정 안에 지정이 포함돼. 결정은 지정하고 변경을 합쳐서 결정이라 그래. 지정을 결정, 변경을 결정. 그래서 지정이란 말 안 나오고 결정 나왔다 해서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뒤로 넘겨서 13번 문제는요. 약간 응용된 문제예요. 택지 개발 지구는 도시 지역이야. 도시 지역에 지정하여. 그런데 도시 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 수면을 매립한대. 그래서 13번 문제를 보고 택지 개발 지구에서 이거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제 되는 거 아닌가? 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해. 택지 개발 지구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할 때는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약간 응용된 문제. 14번에 이제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계속 이거 반복되죠. 자, 몇 번이 틀렸습니까? 4번. 보전 관리 지역의 인구와 산업에 집중 예상되는 경우 도시 지역과 중복해서 말도 안 되죠? 4번이고요. 4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5번 문제 검표율 여러분들이 또 셀프로 받아주시고요. 16번의 용적률도 셀프. 예.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이죠. 저층은 몇 층? 4층 이하다. 저층은 4층 이하다. 그러면은 일단 딱 봤더니 우리가 일단 정답 후보가 두 개가 있네. 두 개죠? 5층에 아파트가 있고 5층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둘 중에 이제 뭘 찍냐 그러면은 주택법에서 들었던 기억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올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은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요 예외를 뒀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4층 이하로 건축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가로를 만들어서 거기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야. 그게 가로가 들어왔어.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 원칙 몇 층이요? 4층 이하인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주로 일종 일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주택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은 5개 층,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바꿔놨어. 그러면 기존에 거의 다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타켓으로 짓고 있었는데 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도 용도 지역상 못 지으면은 그 주택법 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주택법에서 개정돼서 완화시켜 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로에 예외적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일 때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정된 걸 모른다 할지라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 못 짓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1번 찍으면 돼. 그러니까 설명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드린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아파트 못 짓는 거 했잖아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바로 1번 찍으면 되거든 그냥. 예. 공부하느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2번 지문 알아두셔야겠죠? 5층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5층의 단지형 연립주택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예외적으로 지을 수 있다. 원칙은 4층 이하지만 5층짜리 요거는 된다고 두 개는. 예. 18번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몇 번이 정답입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거는 이종 근생인데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일단 체크해 주세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나머지를 갖다가 알고 자 우리 변전소 양수장 같은데 일종 근생이니까 당연히 농림에 들어서겠죠. 화초 분재 등의 온실 농림이 안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할 거야 이거? 예. 그렇죠? 그러면 초중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었죠. 전용공업죠. 그러면 다 설치할 수 있죠. 당연히 농림이 들어서지. 발전시설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발전시설을 개발된 곳에 설치할까? 안 되고 하겠죠. 정답이 2번입니다. 예. 자, 이제 19번부터가 용도지구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19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용도 지역까지 좀 보셨는데요. 오늘 봤던 문제들 있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A4 용지 딱 접어가지고 그냥 공부한 거 이렇게 메모하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 쓰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왕 쓰면서 공부할 때 연습장에 하지 말고 그냥 종이 하나 준비해서 좀 한 번씩 이렇게 써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공부가 안 될 때 이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좀 정리된 게 있으면은 9월 말이 됐을 때 마음이 너무 편해. 자신감도 생겨. 탄력이 붙는 거예요. 정리된 것이 없이 우왕좌왕 하잖아요. 9월 말 돼서 기본서 잡고 막 이렇게 넘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불안해서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부했던 분들의 실패담도 필요하고 막 그런데 저는 시험을 갔다가 객관식 붙어도 보고 떨어지도 봤는데 붙을 때와 떨어질 때 그 느낌을 알아요. 예. 붙었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잘 됐을 때는 꼭 붙더라고요. 떨어질 때는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정리 안 되는 것은 예,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정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항상 강조하지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감기도 하루면 낫다가 공부할 때 스트레스 때문에 일주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돼. 왜? 낙엽에 맞아서 머리 깨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각오로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